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강가에서 사라진 수건과 새 여인의 운명이 얽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고려 마렵 한강 상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밤 강가에서 사라지는 하얀 수건. 그 수건을 가져간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귀신이 진짜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도 몰랐던 새 여인의 슬프고도 따뜻한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마렵 한강 상류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물안개 마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강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을 전체를 하얗게 감싸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연분이라는 아낙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연분이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10살 난 딸아이 복순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연분이의 남편은 3년 전 겨울 강이 얼었을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흘 동안 강을 뒤졌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강이 데려갔으니 강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연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멀리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복순이를 위해서라도 연분이는 매일 새벽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부잣집 옷가지를 빨아주고 곡식 한 돼, 나물 한 줌씩 얻어 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강에 가세요? 복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려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강가에 귀신이 나온대요. 귀신. 연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굶주림이란다.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지만 배고픔은 사람을 죽이지. 연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을에 도는 소문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강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연분이는 새벽 일찍 강가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광주리에 빨랫감을 가득 담고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하얀 수건 5장을 챙겼습니다. 수건은 연분이에게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에서 사준 것이었으니까요. 여보, 이 수건 참 좋소. 물을 많이 머금어서 빨래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분이는 강가에 도착해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그고 방망이로 옷을 두드리며 하나하나 정성껏 빨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쯤 빨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분이는 젖은 옷가지들을 강가의 넓은 돌 위에 펼쳐 널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5장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금방 마르겠구나. 연분이는 흐뭇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와서 마른 빨래를 걷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건 한 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라? 분명 5장을 놓았는데 연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에 날아갔나 싶어 강가를 살펴봤지만 수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바람이 그리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연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건 한 장쯤이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수건 한 장씩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연분이가 가진 수건은 단 2장만 남았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있어. 연분이는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분이네 수건이 자꾸 없어진다더라.
강가에 귀신이 산다는 게 사실인가 봐. 아니, 김서방네도 그러던데 밤마다 강가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세상에, 무서워라. 연분이는 우물가를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신이라 정말 그럴까? 연분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두려워할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연분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박영감이었습니다. 연분이 들어가도 되겠나?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분이 내 말 잘 들어보게. 자네 혹시 강가에서 이상한 것을 본 적 있나? 이상한 것이요? 그래, 이를테면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한. 박영감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요? 60년 전쯤 되었을 게야. 내가 어렸을 적 일이지. 박영감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춘섬이라는 처녀가 살았다네. 16살의 아름다운 처녀였지. 그 처녀가 이웃 마을 총각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박영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혼례 사흘 전밤 춘섬이가 강에 빠져 죽었네. 그날 밤 마을에 큰 비가 내렸고 강물이 불어났지. 춘섬이가 왜 그 밤에 강가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강가에서 춘섬이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고 사흘 뒤 하류에서 시신이 떠올랐다네. 그래서요? 그 뒤로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말이야. 강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네. 물건이 사라진다든가, 울음소리가 들린다든가. 박영감은 연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연분이 자네 수건이 사라지는 것도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네. 조심하게. 강가에 혼자 가지 말고. 어르신, 하지만 저는 빨래를 해야 하는데요. 알아. 하지만 조심하라는 것이네. 박영감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연분이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춘섬이라 혼인을 앞두고 죽었다. 그날 밤 연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연분이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복순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분이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가에 가보고 싶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분이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간혹게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분이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강물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올라 강가를 하얗게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분이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연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 한 개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연분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춘섬이 아가씨신가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슬픈 눈빛, 그리고 손에는 하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분이의 수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이 수건을 빌려 썼습니다. 왜 제 수건을 가져가신 겁니까? 연분이는 두려웠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여인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눈물을요? 저는 60년 전 이 강에 빠져 죽은 춘섬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죽었기에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시집도 가지 못했고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녀 귀신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춘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곳에서 웁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차갑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을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분이는 춘섬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연분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 연분이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수건 가지세요. 마음껏 눈물을 닦으세요. 춘섬은 놀란 듯 연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는 사람에게 수건을 내미는 것은 연분이는 품에서 마지막 남은 수건 한 장을 꺼내 춘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만들어 드릴 테니. 춘섬은 수건을 받아들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연분이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혼자 우시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두 여인은 달빛 아래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산 자였고, 한 사람은 죽은 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외로운 두 영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분이는 강가에서 더 이상 수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강가에 가면 깨끗이 빨아진 빨랫감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연분이는 놀랐습니다. 분명 전날 저녁에 더럽게 쌓아둔 빨랫감이었는데 아침이 되면 깨끗이 빨려 있었습니다. 혹시 춘섬이 아가씨가? 연분이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연분이가 강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춘섬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분은? 연분이가 물었습니다. 춘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다나라고 합니다. 저보다 30년 뒤에 이 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나는 춘섬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나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강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시집을 갔으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 그만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춘섬 아가씨와 달리 혼인을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했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여자로 버려졌을 뿐입니다. 연분이는 다나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춘섬 아가씨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도 저희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연분이가 물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연분이는 두 여인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세 여인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연분이는 남편을 잃은 이야기를, 춘섬은 혼례를 앞두고 죽은 이야기를, 다나는 버림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세 여인의 슬픔은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강가에 가볼래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가시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순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연분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도 이제 10살, 강가에 가는 것쯤은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네. 다음 날, 복순이는 어머니를 따라 강가에 갔습니다. 복순이는 처음 보는 강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강이 정말 크네요. 그래, 조심해야 한다. 강물은 무섭단다. 연분이는 빨래를 시작했고, 복순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누가 있어요? 뭐? 연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가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춘섬이었습니다. 복순아, 놀라지 마라. 저분은 안녕하세요. 그런데 복순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춘섬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복순이에요. 아가씨는 누구세요? 춘섬은 당황한 듯 연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연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춘섬이라고 해요. 춘섬 언니, 예쁜 이름이네요. 복순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춘섬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복순아. 그날 이후 복순이는 종종 강가에서 춘섬과 다나를 만났습니다. 복순이는 두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춘섬 언니, 오늘 마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무슨 일인데? 김서방네 소가 말이에요. 복순이의 제잘거림에 춘섬과 다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 만에, 3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연분이네 모녀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분이네가 밤마다 강가에 간대. 혹시 귀신에 홀린 거 아냐? 복순이까지 데리고 간다더라. 위험해. 누가 말려야 해.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연분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분이, 자네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무슨 말씀이세요? 밤마다 강가에 간다며. 복순이까지 데리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네 혹시 귀신에 홀린 거 아닌가? 강가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지 않나. 연분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이장님, 저는 귀신에 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가에서 외로운 영혼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뭐라고? 그 영혼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저 외롭고 슬플 뿐입니다.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분이, 정신 차려. 귀신과 친구가 된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입니다. 됐네. 내가 무당을 불러 굿을 하도록 하겠네. 자네는 더 이상 강가에 가지 말고.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연분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굿을 하면 춘섬 아가씨와 다나 언니가 어떻게 될까? 사흘 뒤 마을에서 큰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무당을 불렀습니다. 강가의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요란한 복장을 하고 징과 꽹과리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이 강에 떠도는 잡기들아, 어서 떠나거라. 이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 무당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분이와 복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춘섬 언니와 다나 언니가 쫓겨나면 어떡해요? 복순이가 울먹였습니다. 걱정 마라. 그들은 쉽게 쫓겨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연분이도 걱정이었습니다. 굿판이 끝난 후 연분이는 급히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춘섬 아가씨, 다나 언니.
연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개만 쓸쓸히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안 계세요. 복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섬 언니, 다나 언니. 복순이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분이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분이 언니, 춘섬 아가씨. 물 한 개 속에서 춘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흐릿해 보였습니다. 무당의 굿이 저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복순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다나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몸, 언젠가는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복순이가 춘섬에게 달려들어 안으려 했지만 손이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섬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아 울지 마. 언니는 행복했어. 너희를 만나서. 연분이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연분이는 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도와주세요. 연분이, 무슨 일인가? 강가의 귀신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박 영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그 귀신들을 만났나? 예. 그들은 나쁜 귀신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영혼들일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 영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네. 정말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네. 처녀 귀신은 혼례를 치르면 한이 풀려 편히 떠날 수 있다고. 그리고 버림받은 귀신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역시 편히 떠날 수 있다고. 그럼 춘섬 아가씨와 다나 언니를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춘섬이는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신랑이 없고 다나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남편은 이미 죽었을 테니 연분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연분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춘섬 언니와 다나 언니를 도와줄 거야. 어떻게요? 춘섬 언니는 혼례를 올려드리고 다나 언니는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요? 연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생각이 있단다. 연분이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강가의 귀신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롭고 슬픈 영혼들입니다. 무슨 소리요? 귀신은 귀신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분이가 미쳤나? 귀신과 친구라니. 하지만 박 영감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연분이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연분이를 믿습니다. 박 영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분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춘섬 아가씨는 60년 전 혼례를 앞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을 품고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아가씨를 위해 혼례를 치러준다면 그 아가씨는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없지 않소? 신랑은 필요 없습니다. 상징적인 혼례만 치러주면 됩니다. 제가 신부 옷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될까? 해봅시다. 안 되면 말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연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강가에서 특별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연분이는 직접 만든 하얀 혼례복을 강가의 돌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춘섬 아가씨, 나오세요. 연분이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물안개 속에서 춘섬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흐릿했지만 조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가씨를 위한 혼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가씨, 이 옷을 입으세요. 신기하게도 춘섬이 혼례복에 손을 대자 옷이 그녀의 몸에 감겼습니다. 순백의 혼례복을 입은 춘섬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예쁜 신부로구나. 박영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춘섬 아가씨, 비록 신랑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아가씨의 혼례를 축하합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춘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그때 춘섬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이 풀립니다.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복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춘섬 언니, 가지 마세요. 춘섬은 복순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아, 언니는 이제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고마워. 춘섬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밝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춘섬이가 드디어 편히 쉬게 되었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나 언니. 연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다나는 춘섬이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섬이가 떠났구나. 이제 나만 남았네. 다나 언니, 언니도 편히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 텐데. 연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남편의 사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 어린 위로면 충분합니다. 위로? 네. 언니가 겪은 아픔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연분이는 다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연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나 언니, 언니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모두 언니 잘못이 아닙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쓸모없는 여자였어. 아닙니다. 연분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니는 그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여인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여인 탓이 아니지.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오. 다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다나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다나의 몸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복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나 언니, 안녕히 가세요. 복순아,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연분이 정말 고마웠어요. 다나의 모습이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춘섬과 다나, 두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가는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물건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염분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염분이 덕분에 마을이 편해졌소. 자네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하지만 염분이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춘섬과 다나가 떠난 후 강가에 가도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두 언니가 보고 싶어요. 복순이도 슬퍼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들은 이제 행복한 곳에 갔단다. 어느 날 밤, 염분이는 또다시 강가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강물을 비추고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춘섬 아가씨, 다나 언니, 잘 지내시죠? 염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염분이.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염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 한 개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염분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염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3년 전 강에 빠져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요? 그렇소, 염분이. 나요. 남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줄곧 이 강에 머물러 있었소. 당신과 복순이를 지켜보면서. 왜 나타나지 않았소?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소.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몸.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소. 염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리웠소. 나도 그랬소. 하지만 당신이 춘섬과 다나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은 염분이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염분이, 나는 이제 떠나야 하오. 춘섬과 다나가 떠난 것처럼. 안 돼요. 당신도 가면 안 돼요. 가야 하오. 나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었소.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요. 훌륭한 아내였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은 것이 자랑스럽소. 여보, 복순이를 잘 키워주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나는 저 하늘에서 항상 당신들을 지켜볼 테니. 남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오. 사랑하오. 여보, 나도 사랑하오. 평생 사랑할 거요. 염분이가 외쳤습니다. 남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염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염분이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복순아, 어머니는 깨달았단다. 죽은 사람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뭘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단다. 그게 죽은 이들을 위한 최고의 추모란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와 춘섬 언니, 다나 언니를 위해서. 그래, 우리 복순이 착하네. 염분이는 여전히 강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가가 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곳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유를 얻은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염분이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가의 돌 위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른 봄에 피는 매화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곳에 매화나무가 없는데. 염분이는 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춘섬 아가씨, 다나 언니,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보내신 선물이로군요. 연분이는 미소 지으며 꽃을 소중히 꺾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꽃은 시들지 않고 1년 내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연분이의 용기는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귀신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사람처럼 아픔이 있구나.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우리의 도리지. 마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강가에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떠돌이 귀신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영혼들이여, 편히 쉬소서. 외로운 홀령들이여, 이 음식을 받으시고 하늘 푸르소서. 그렇게 마을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도 자라서 훌륭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16이 된 복순이는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복순이.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어느 날, 복순이는 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요. 복순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귀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복순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어디로 가고 싶니? 나는 엄마를 찾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찾아보자. 복순이는 어린 귀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해요. 어린 귀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사람의 손은 따뜻한 거야. 복순이는 어린 귀신을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어머니 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엄마가 계세요. 어린 귀신은 눈물을 흘리며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이제 함께 가요. 어린 귀신의 몸이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복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 작은 친구야. 세월이 흘러 연분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연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연분이 할멈,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분이는 조용히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연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노인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이 집에 묻어둔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소. 돈이요? 그렇소. 나는 이 집에 살다가 죽었소. 죽기 전에 마당 어딘가에 돈을 묻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죽었소.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소. 연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연분이는 마당을 파서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연분이는 약속대로 은전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날 밤, 노인 귀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맙소. 이제 나도 편히 떠날 수 있겠소. 노인 귀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연분이는 귀신과 대화하는 할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분이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귀 기울여 듣는 것뿐이야. 귀신도 사람과 같아.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지. 복순이도 나이가 들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착한 총각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혼례 날, 강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춘섬 언니, 복순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춘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복수나 혼례 축하해. 언니. 정말 언니예요? 응, 잠깐 나타났어. 너의 행복한 날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춘섬 옆에는 다나도 있었습니다. 복순아, 예쁜 신부가 되었구나. 다나 언니. 복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들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좋은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복순아. 춘섬이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네, 꼭 그럴게요. 그때 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복순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복순아, 우리 딸 혼례 올리는 걸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착하고 강한 우리 딸. 연분이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우리 복순이 다 컸소. 그렇소. 당신이 잘 키워줬소.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항상 지켜봐 줘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분이, 당신도 행복하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새 영혼은 복순이에게 손을 흔들며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안녕 복순아. 행복해라. 사랑한다. 복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그날 복순이의 혼례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분이도 나이가 들어 7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가끔씩 강가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복순이가 어머니를 부축해 강가로 갔습니다. 여기가 좋구나. 참 좋아. 연분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아, 이 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 춘섬 아가씨와 다나 언니, 그리고 내 아버지 모두 이 강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 연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강은 두려운 곳이 아니란다. 슬픔을 씻어주고, 한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곳이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도 제 아이들에게 전할게요. 그래. 세상에는 무서운 것보다 슬픈 것이 더 많단다. 그리고 슬픔은 따뜻함으로 녹일 수 있지.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분이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연분이의 장례식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가에서 수많은 빛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춘섬과 다나, 그리고 연분이의 남편뿐만 아니라 연분이가 도와줬던 수많은 영혼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연분이 할멈을 환영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함께 가시죠. 연분이의 영혼도 빛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분이 할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저 많은 영혼들이 할멈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강을 위로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눈물강이라는 이름에서 바뀐 것이었습니다. 눈물도 결국은 위로가 되니까. 박이 영감의 손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외로운 영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복순이의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연분이 할멈이셨단다. 그분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대.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셨던 거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위로의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안개는 여전히 피어올랐고 달빛은 여전히 강물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곳을 지나는 외로운 영혼들이여.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연분이와 춘섬, 다나, 그리고 그들이 도왔던 모든 영혼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의 작은 마을은 이제 큰 도시가 되었고 강가에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옛날에 연분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귀신도 친구로 만드셨대. 정말요? 무섭지 않으셨대요?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용기를 냈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따뜻한 마음이니까.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무서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슬픈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가의 다리 난간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연분이 다리라고 합니다. 옛날 이곳에서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했던 연분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 어디선가 연분이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셔서.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은 귀신만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슬프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파도 혼자 견디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연분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요. 다가가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것이 바로 연분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따뜻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오늘 밤, 당신도 누군가에게 연분이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수건 한 장이면 됩니다. 작은 위로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60년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강가의 수건 귀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연분이 할머니와 춘섬, 다나, 그리고 그들이 만난 모든 영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보다 슬픈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따뜻함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달주머니 속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할머니의 달주머니는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밤에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